안녕하세요. 리소메드입니다. 오늘은 수영하자 6번째 강의인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과 관련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 두 문제 모두 글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보다도 기능어에 주의하여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기능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능어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인 접속사라던가,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할 때 쓸 수 있는 관사, 그러니까 좀 더 뭉뚱그려 설명하자면 지시사, 그리고 대명사, 이런 것들이 기능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기능어를 보시면서 안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순서 배열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배열 문제는요, 일단 보시면 주어진 문장부터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소재를 파악하셔야 되죠. 소재라 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주인공과 속성을 찾아서 우리가 이 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를 파악하는 게 소재 파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어진 문장을 먼저 살펴보면 주권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권국가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러한 사람들, 여기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주권국가의 시민들을 말하는 거죠. 이 주권국가의 시민들이 결정을 하는데 자유롭답니다. 그들 자신의 일에 대해서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조건이 달라붙죠? without부터 borders까지. interference 하면 간섭인데요. 국경을 뛰어넘은 그 어떠한 행위자로부터 이 간섭 없이 그들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데 자유로운 국민들의 곳.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건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일을 영토의 범위를 뛰어넘어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결정짓는 걸 주권국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글에서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주인공을 살펴보면 얘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주권국가에 대한 이야기죠. 주권국가에 대한 속성은 국민들, 시민들이 그들의 일을 결정하는 데 자유로운데 뭐한테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 경계, 영토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다른 행위자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권국가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영토를 뛰어넘어,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일을 결정짓는 일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A, B, C를 해석하셔야 되는데, A, B, C를 순서대로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쨌든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 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겠죠. 자, 이런 순서 배열 같은 경우는 A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 B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 C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주어진 문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장을 붙여서 순서를 배열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A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러이러한 시민이 될 수가 없대요. 어떤 시민이냐면 이 커뮤니티 구성원의 완전한 멤버가 될 시민은 아무도 없답니다. 조건이 걸려있죠. so long as요. so long as는 as long as로 봐주시면 되고, 얘 또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로 so long as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럼 뭐 하는 한? 그녀가 tied, 얽매여 있는 겁니다. 얽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조상의 전통에 얽혀 있죠. 근데 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 집단이 깨뜨리고 싶어 하는 전통, 조상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한 그 커뮤니티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시민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자, A의 첫 번째 문장은 무엇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했더니 공동체에 끼고 싶어 하는 시민이 있어요. 근데 그 시민의 자격이 박탈되는 순간은 언제다? 이 조상이 만든 이 전통에 얽매여 있으면 구성원이 될 수 없대요. 자, 주어진 문장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영토 경계를 넘어서 그
그 누구에게도 방해 없이 본인의 결정을 짓는 것, 본인의 일을 본인이 알아서 결정 짓는 겁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거다? 국가의 시민이 되는 조건입니다. 국가의 시민, 공동체의 시민이요. 다시 A는 뭐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의 시민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어진 문장은 어떤 조건이었어요? 주권 국가가 되는 조건이었죠. 자, 커뮤니티를 뭐의 패러프레이징으로 볼 거냐면 지금 주권 국가의 패러프레이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주권 국가의 시민이 되는 조건이 A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이랑은 연관이 안 되죠. 왜냐? 주어진 문장은 주권 국가의 조건을 말한 거지 그 국가의 시민이 되는 조건이랑은 아예 연결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A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땐 기능어도 없어요. 그래서 내용으로 파악하셔야 되는데 내용이 정말 다른 내용이라서 바로 붙을 수는 없겠구나 생각해 주시면서 B로 내려가는 겁니다. B로 내려갔더니 주권과 시민권은 자유를 필요로 하는데 어디로부터의 자유라면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과거잖아, 과거. 과거인 이 시간, 과거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어떤 과거로부터의 자유냐면 여기 contemporary power 있는 거 보이시나요? contemporary power 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그 동시대의 힘, 권력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 최소한 and list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 동시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큼 적어도 시간으로부터의 과거라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 주권과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권과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얘의 요건이 뭐냐면 정확하게 시간, 다시 말해서 과거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은 과거로부터의 자유가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주권 국가의 조건이었고 B는 주권과 시민권의 조건입니다. 근데 시간, 과거로부터죠. 그러니까 주권 국가는 아까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주권 국가는 여기 보시면 이거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영토적 경계를 뛰어넘어 그 누구의 행위자의 간섭도 없이라는 거예요. 자, 영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건 뭐다? 공간이거든요. 주권 국가가 되는 조건은 공간으로부터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주어진 문장은. 근데 B 같은 경우는 그래, 주권 국가의 조건일 수 있어. 그거에 대한 시민권을 얻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얘는 과거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해서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능어가 또 없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요.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B도 주어진 문장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C로 다시 한번 또 내려가 봤더니 얘는 기능어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 접속사 벗이 보이죠. 그러나 내용이 전환될 수 있겠다. 어떤 내용? 주권 국가의 조건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봤더니 바로 받아주네요. 공간 안에서의 자유라고요. 공간 안에서의 자유라는 글은요. 어디서 내려받을 수가 있냐면 요렇게 이 색깔 하이라이트 요렇게요. 간섭이 없는 거. 여기로부터의 자유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가 바로 달라붙는 거네요. 하지만 아직 문장 다 안 읽었으니까 또 볼게요. 가로는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뛰어넘는다고 치면 공간 안에서의 자유는 단지 주권 국가의 한 가지 특징에 불과하대요. 주권 국가 조건이 공간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지만 그거 한 가지야. 또 있어? 라는 거예요. 이게 주권 국가가 되는 조건 1.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나오네요. 뭐가 나오냐? 노란색으로 갈게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가 나오죠. 이게 주권 국가가 되는 조건, 주권 국가의 특징 두 번째가 되겠네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이 시간으로부터의 자유가 is equally important 뭐하다? 동일하게 중요하고 아마도 더 근본적일 것 같아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무시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럼 시간으로부터의 자유가 어디서 나왔더라? B에서 나왔죠.
과거로부터의 자유가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받아주는 거네요. 답은 나왔습니다. C 다음엔 B가 바로 붙어야 하는 거죠. A는 그 국가의 시민이 되는 조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C 다음에 무조건 B가 붙어야 돼서 답은 몇 번? 5번으로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골랐지만 우리가 B랑 A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봤더니 no statehood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어떠한 국가도 없답니다. 무슨 국가가 없냐면 주권 국가가 될 수 있는 국가가 없대요. 그 어떠한 국가도. 무슨 얘기냐? 여기서 조건을 걸어요. 만약에 이 국가에 누가 주민들이요. 아까는 citizen으로 나왔다면 이번에는 inhabitant로 나왔죠? 이 국가의 주민들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근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과거에 forefather, 그들의 선조, 조상으로부터 채택된 이 일련의 행동들을 변화할 능력이 부족하면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국가는 없대요. 시간을 다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봐주셔야 되는 게 뭐다? 과거에 조상에 의해서 채택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주권국가 될 수 없어요. 위에 A에서 뭘 보시면 되냐? 이 주권국가의 시민이 될 수 없는 것도 이유가 뭐예요? 조상의 전통을 뭐 할 수가 없어. 결속돼서 뿌리칠 수가 없어. 그러면 주권국가의 국민이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과거의 힘을 뿌리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조상의 전통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되었나요? 생각보다 제가 완벽하게 해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연결고리는 딱 잡아가면서 이어지게 만들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중심 소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구나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답은 C, B, A로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순서 배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요. 문장 삽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의 흐름 유형 중에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문장 삽입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이유가 뭐냐? 뭐랄까 연결하는 거에서 우리가 논리적 반전을 좀 찾는 걸 어려워합니다. 자, 글의 흐름 유형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능어를 주의해서 봐주셔야 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능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논리적 반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논리적 반절이라 함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A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A는 B다 라는 말이 이어졌어요. 1번 문장, 그 다음에 1번이 꼈어요. 1번이 꼈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확인하는 거예요. 얘도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지?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A는 B다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 다음 2번 문장, A는 B다라고 연결이 되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문장 봤더니 갑자기 A는 D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답은 3번인데 이 다른 속성이 나오게 되는 이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논리적 단절이라 부르고 해석해보면 갑자기 내용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파악하는 것에서 엄청 큰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기능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걸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 문장 삽입은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읽으셔도 되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 글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소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그걸 읽고 이게 주로 무슨 내용이겠거니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지는 문장을 읽으시면 간략하게나마 얘는 지금 뒤편에 가 있어야 되겠다. 얘는 앞쪽에 같이 나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문장 말고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접근해서 읽어보도록 할 건데 자, 보시면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경험을 추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인지 항상 look out for, 찾아다닌대요. 다음 홀리데이, 또 구매, 사는 거, 아니면 음식의 경험 이런 것들, 날 기분 좋아지게 하는 경험을 찾아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분 좋은 경험이죠. 근데 이 기분 좋은 경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러한 행복에 대한 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느끼기에 기분 좋은 경험을 말하는 거구나, 이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행복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이었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행복과 관련한 접근은요, 뭐에 달려있다? 보스 A and B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쵸? 물질적인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차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느끼냐?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 뭔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 이 둘 다와 관련한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답니다. 됐나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 행복에 대한 접근을 얘기해요. 다시 좀 더 쉽게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복은 뭐에 달려있다? 물질적인 즐거움.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여기에 달려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행복에 대한 접근인데, 행복에 대한 접근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적인 즐거움과 고통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어진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은요, 얘는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본문의 가운데에 들어갈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능어를 유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데, 기능어가 보입니다. rather요. 얘는 생각보다 우리한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어인데, 뜻은 오히려, 차라리라는 뜻입니다. 얘는요, 특징이 뭐냐? 앞문장을 예측할 수 있어요. rather 블라블라 오게 되면 앞에 있는 문장이 대부분 부정문입니다.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앞에 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첫 번째 문장을 읽지 않고 rather라는 애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신다면 쭈르륵 읽으시면서 좀 더 빠르게 산지를 소거해낼 수가 있어요. 쭈르륵 스키밍을 하시다 보면 부정어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부정어가 보이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3번 아래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소거해버리고 4번 아니면 5번으로 답을 골라야겠다라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꿀 포인트입니다. rather 같은 경우가.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문제를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오히려 행복이라는 거, 주인공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네요. 행복이라는 건 뭐 한다? 발견된다. 이런 순간에 발견된대요. 어떤 순간?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또는 혼자 있고 또는 아픈 그런 순간이요. 행복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하네요. 우리가 힘들어요. 자, 첫 번째 문장 기억하시죠? 행복에 대한 접근은 물질적 즐거움, 우리가 고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야.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감정을 느낄 때 행복이라고 느낀다 인 건데, 사실 행복이라는 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 마이너스요. 이렇게 힘든 순간에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 딱 봐도 주어진 문장과 첫 번째 문장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지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다. 행복을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긍정적 경험을 통해서 느낀다라고 주장하는 거, 행복을 어떠한 거,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최대치로 온다 하는 두 번째 문단. 이렇게 해서 나눠질 수 있겠네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1번 아래 문장 봤더니 페인킬러가 나옵니다. 예시 봤습니다. 예시. 진통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통제라는 게 상대적으로 최근의 발명품이야. 두 번째, 접근인데 물질적 편안함에 대한 접근은 이제 많은 인구한테 도달해 있어. 이 얘기 지금 뭐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냐? 첫 번째 문장에서 했던 물질적인 즐거움과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통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통제할 수 있는 거 뭐를 통해서? 진통제라는 발견을 통해서야. 물질적 즐거움, 물질적 편안함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생긴 거지. 자, 얘네들 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아까 앞에서도 뭐라 했어? 이러한 행복에 대한 접근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라고 해서 앞문장과 1번 문장이 바로 붙습니다. 잘 이어지죠? 그래서 2번 문장을 봤더니 기능어가 보여요. 어떤 기능어가 보이냐?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발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발전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은 뭐겠어요? 당연히 앞에서 말하는 지금 똑같은 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치죠. 이 진통제의 발견, 그리고 물질적 안락함의 접근, 이게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또 그대로 받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이러한 발전은요, 뭐 하게 된다? 중요한 의미, 문화적 의미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 이끌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을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이끌고, 긍정적인 경험을 정답이다라고 최대화하는 형태를 만듭니다. 해서 행복한, 즐거운 경험이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봤더니 뭐가 보이냐? 네, 예시 보이죠. 그러면 이제 내용이 슬슬 바뀌겠네. 그래서 3번까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고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할지 예측이 가능하죠. 행복은 뭐다? 긍정적인 형태로만 다 오는 게 아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 잊어버리게 된대요. 무엇을 잊어버려? 삶에서 행복해지는 건 단지 뭐가 아니야? 즐거움에 대한 게 아니야. 4번 사실 바로 이어질 거 주어진 문장. 오히려 뭐야? 이러이러한 힘들 때 올 수 있어, 발견될 수 있어 행복은 이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근데 또 봐주셔야 되는 거. 혹시 3번 아래, 4번 위의 문장과 마지막 여기 comfort부터 happiness 문장도 두 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편안함, 만족감, 그리고 충족감, 이건 절대 행복의 특효약이 되지는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말 하는 거잖아.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행복해지는 게 단지 즐거움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걸 까먹고 있어. 편안함이라는 거, 만족스러운 거, 충족함이라는 거, 이거 절대 행복의 특효약이 될 수 없어. 그럼 행복의 특효약은 뭐가 될 수 있는데?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오히려 행복이라는 특효약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어? 우리가 가장 취약하거나 혼자 있거나 아픈 순간에 발견될 수 있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데 뒤에서 그럼 그 가장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불행, 우리가 혼자 있거나 취약하거나 아프거나 힘든 그 순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냐 안 하냐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행복은 거기에 있어. 어디? 여기서도 기능어가 딱 보입니다. 어떤 기능어가 보이냐? 이러한 경험들의 가장자리요. 이러한 경험들이 어떤 경험들인데 방금 주어진 문장에서 말한 요거. 내가 가장 취약하고 혼자 있고 아픈 그러한 경험이요. 이러한 경험에 있을 때 행복이 거기에 있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행복을 흘끗 바라봤을 때 이 행복이 오히려 powerful, 강력해지고요. 또 초월적이게 되고요. 또 뭐한다? 강렬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됐나요? 이해되시나요? 문장을 이렇게 자꾸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쉬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면 rather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 문제를 좀 뽑아서 왔는데, rather가 나왔을 땐 그래도 우리가 한결 수월하게 앞문장에 부정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연결고리를 지어줄 수 있고, 그래서 소거를 해서 딱 문제를,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유형이 되는데요. rather가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 쫄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어진 문장에서 얘가 하고자 하는 말,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 일맥상통하는가 또 생각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연결되면서 기능어, 접속사를 통해서 내용이 바뀌진 않았는지, 지시사, 대명사를 통해서 바로 앞문장을 가리키고 있는 건가, 주어진 문장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고 있는 건가를 확인하시면서 답을 골라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문해력을 요하고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사실 수능의 문제는 항상 문해력을 요해왔기 때문에 그 문해력 기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단어. 근데 문해력이 좀 되면 단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문해력과 함께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왜 이 문장의 정답의 근거가 저기에 있는지, 이 명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 유형을 했고요. 두 가지 다 글의 흐름 유형이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거, 논리적으로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마지막 7번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